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부터요, 5회에 걸쳐서 최근에 최고 수익률을 내고 있는 ETF 5개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올해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한 ETF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5년 상반기 기준 K 방산 ETF가 무려 100% 이상의 경이로운 상승률로 상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그 K방산 ETF를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뜨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지금 투자해도 될까? 앞으로 계속 투자해도 될까? 이런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궁금증과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방산 ETF가 지금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추천할 만한 K 방산 ETF 3개 하고요. 그다음 방산과 관련된 종목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최근 K 방산 ETF 중에 하나인데요. 2025년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K방산 ETF 왜 이렇게 뜰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반기 ETF 수익률 1위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으면 ETF가 뜨게 돼 있죠. 2025년 상반기 K방산 ETF 수익률이 무려 100%를 초과했습니다. 1년도 되기 전에 6개월 만에 100%를 초과했고요. 그에 따라서 항상 ETF 순자산도 점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 세계의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걸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위 산업과 관련된 방산 기업 그리고 방산 ETF가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K방산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하고 있죠. 아직까지 관세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K 방산과 관련된 주식 또는 ETF들은 그런 관세 폭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K 방산과 관련된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 아니라요. 유럽이나 중동, 동남아 이런 쪽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상관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K방산 기업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K방산 기업의 생산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첨단화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유지 보수 능력도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때문에 K방산 ETF가 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K방산 ETF 3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K방산과 관련해서 ETF를 투자하게 된다면 이 3개 중에서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플러스 K방산이라는 ETF입니다. 하나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순자산 규모가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6개월 수익률이요, 132%, 1년 수익률은 196%에 해당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을 냈고요. 두 번째, 타이거 K방산 앤 우주라는 ETF도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K방산보다는 순자산이 적습니다.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6개월 수익률이 8%, 1년 수익률은 157%.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소울 K방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신한자산운용에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순자산 규모가 한 1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6개월 수익률이 96%에 달하는 등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총 보수, 그러니까 수수료나 비용 같은 경우도 0.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펀드 투자하는 것보다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든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주, 광의산업 관련 주식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크고 유명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국 방산주가 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기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무기의 가격이 미국 무기의 가격보다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데요. 품질은 거의 90% 수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무기를 우리나라가 수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력과 납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를 꽂아 하는 나라에서는 빨리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들이 더 빨리 납기를 맞춰주고 공백 기간 없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 수주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이 또 한국의 방산주가 뜨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패키지 딜 방식의 수출 전략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단순하게 무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훈련도 시켜주고 운용 교육도 하고 그다음 정비 인력까지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검증된 실전 무기를 수출한다는 점입니다. K 자주포나 K 전차 등은 실제 전쟁에서 활용이 됐고요. 테스트에서도 그 성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가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K 방산 주식 3개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K 방산 주식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다음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분석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자료를 냈는데요.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 주에 100만 원 하는 주식이 별로 없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곧 100만 원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자주포입니다. 자주포인데 어, 2분기에 폴란드에 3억 불 정도 수출했고요. 탄 미사일 매출 비중이 점점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하나투자증권에 의하면은 24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요 수출 품목은 K2 전차입니다. 전차. 전차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가 최근 전쟁 발발로 인해서 전차 수요가 급증되고 있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현대로템이 철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철도 부분 매출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LS증권 자료에 의하면요. 11만 7천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굉장히 다변화해서 수출국도 점점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K 방산 주식과 관련된 종목을 선택한다면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산주, 방위산업주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막 100%씩 오르고 막 150%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이죠.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서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가. 지금은요, 기대치 때문에 많이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기대가 있는데 기대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은 수가 상승하지 않겠죠.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K 방산주들은 기대에 따른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문제, 뭐 또 중동 간의 문제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어야지 방산주들이 잘 올라가거든요. 무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반면에 이제 지정학적 어떤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방산주 측면에서 보면은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방산주 투자에는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현재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운가, 부담스럽지 않은가. 부담스러우면은 안 되겠죠. 뭐 지금 투자하는 게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은 할 만한 건데 현재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그 단기에 급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실적이나 지정학적 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국가 수준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가가 높긴 하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최고가 됐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기간 조정이나 단기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로 분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슈가 계속 지속되는지, 실적이 계속 따라가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K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말까,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점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K방산주는요, 단순한 테마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안보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K방산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과 든든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구조적인 성장을 하면서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그 K방산 밸류에이션은 단순히 높은 숫자가 아니라요. 앞으로 터져나올 엄청난 실적과 수주를 미리 당겨와서 반영한 미래 가치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최종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 몫이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몰빵 지르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